고소득자인 고객님들께 IRP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발맞춰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절세 꿀팁에 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은 바로 한국투자증권 연금솔루션부의 이가영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연금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상품의 차이인데요. 어떤 상품이 연금 수령 시 비과세고 또 세제 혜택을 주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는 바로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와 수령 시 과세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 적격, 즉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신 나중에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등으로 과세가 되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 시점에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세액공제 관련 납입 한도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2023년도 납입액부터는 연령 불문, 소득 불문하고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16.5% 또는 13.2%가 적용되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종합소득 대상자의 경우 소득 금액 기관이 또 다르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만 가능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인 고객님들께 IRP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계좌가 저와 같은 고소득자에게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군요. 저도 IRP 계좌에 이렇게 올해는 꼭 900만 원을 납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세무사님, 나중에 퇴직 후에 이렇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는데요. 올해 연금 수령하는 부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16.5%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에 사적 연금의 타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까 봐 걱정하시던 분들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비중이 많은 고객님의 경우 일부를 사적연금 소득으로 돌리게 되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죠. 일괄 종합소득세 부과가 아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물론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다른 소득이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각각 선택했을 때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총 연금 수령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해지며 연금액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약 837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6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만 되어도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제는 목돈 전부를 IRP에 넣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지만 세율이 높아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제액이 확대되어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만큼 공제가 되고 근속기간이 6년에서 10년의 경우에는 5년 초과 기간에 대하여 기존의 5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곱한 만큼 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공제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퇴직소득세가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퇴직금 5천만 원 가정 시 근속 연수가 10년일 때 개편 전에는 퇴직소득세가 146만 원 정도였지만 개편을 통해 8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45% 정도 세금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5천만 원일 때 근속 연수가 2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0원으로 세금이 100%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나 감소했다니 퇴직소득세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군요. 이 외에도 퇴직소득세에 관해서 고객님들의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은퇴를 앞두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몇 프로냐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퇴직소득세는 딱 몇 프로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근속 기간과 퇴직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고객님이시라면 한국투자증권의 PB를 통해 절세 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빨리 가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절세 혜택과 퇴직소득 및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대댓글로 안내를 도와드리거나 추가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가영 세무사님과 함께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연금 부자 되세요.